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요즘 정말 춥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칼바람이 분다. 이러면 좀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붕어빵, 아, 붕어빵 좋죠. 호떡, 호떡 좋죠. 호빵. 아, 좋죠. 지금 드시고 싶은 걸 계속 말씀하시는군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 주제는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따끈한 붕어빵 못지않게 바로 필수적인 것,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계절이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환급과 추가 징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돈을 더 낸 경험이 있다면 남은 기간 한 해 지출을 내용을 점검하고 또 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들여다봐야겠죠. 이렇게 하셔야지 또 붕어빵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또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13월에 월급, 붕어빵 많이 사 먹으려면 무엇부터 챙겨봐야 될까요? 아, 챙길 게 많습니다. 네, 일단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 소득공제부터 보면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올해 7월 이후 관람한 영화 관람료도 공제됩니다. 지난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000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요. 여기에 30%, 4,500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네, 요즘 영화 관람료 한 사람 앞에 15,000원은 기본으로 넘잖아요. 올해 7월부터 영화 본 부분 들어간다니까 좀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달라진 연말정산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든 비용 1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도 생겼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는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약 90%, 10만 원 초과분에서는 16.5%가 세금에서 바로 빠지고 기부금의 30%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가 조정된 항목도 있잖아요. 네, 바로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의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됐습니다. 또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고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역시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연말정산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인적 공제 항목인데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적 공제에서도요, 바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소득에서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죠. 근데 이 60세 넘는 부모님의 경우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이 부모님 몫의 연금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516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새로 생긴 공제 항목이나 기본 인적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죠. 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편 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연초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전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나 또 사용처마다 공제율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나갈 비용이라면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소비를 늘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 영수증과 전통시장 사용 비율을 늘려서 소득 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도 전략이고요. 또 함께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누가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또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공제 혜택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와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할 때요.
대학생 자녀가 쓴 1,200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구 이름으로 공제받는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바뀐 제도를 들여다본다고 해도 꼭 빠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분석해서 또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 공제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30대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를 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에게로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업종이나 자산 규모 그리고 매출액을 분석해서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여부를 알려주고요.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공제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알아봤지만 또 특별히 해당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이때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요. 아마 연금 계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부 한도가 200만 원 높아져서 여러모로 유리해졌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부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추가로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지 않는 옷, 또 쓰지 않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15%입니다. 60만 원을 기부했다면 9만 원의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까 미리 기부할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남은 기간 고가의 물건을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비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기면요. 이 고가의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다음 연말 정산 때 유리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있을까요? 네, 이 아파트 얘기입니다. 최근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 통계가 나왔는데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0만 원이 넘는 월세도 5건 중 1건에 달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을 보더라도 11만 건을 돌파했는데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 역전세 여파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인해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월세 전환으로 충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월세 비중도 높고 또 월세 납입액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소비 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잘 챙겨서 13월에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조성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